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9월 4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항상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현재 구독한 줄 깜빡하신 분들이 70%에서 65%까지 줄어든 상태인데요. 이번 영상 엄청 재밌을 예정이니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토트넘은 지난 시즌과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뉴캐슬 원정에서 6대1, 4대0으로 털렸던 지난 과거와 달리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력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슈팅을 무려 20개나 어려운 뉴캐슬 원정 경기에서 날리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지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로메로가 2골 실점 장면에서 집중하지 않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대1 상황에서 브레넌 존슨이 손흥민에게 좋은 타이밍의 패스를 넣어주는 것에 실패해버려서 패배해버리고만 토트넘이었습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도 패배해서 그럴까요? 영국 현지에서는 그 경기에서 패배의 주범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범인을 찾아서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팬들이라면은 거의 싫어하는 그 선수를 영국 현지에서도 신나게 공격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선수가 까이고 있는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BBC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과 뉴캐슬 경기에서 메디슨이 정말 자신이 싫어하는 짓을 했다고 밝혔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뉴캐슬에게 패배했고, 이는 토트넘에게는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3경기를 치른 후에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첫 3경기에서 승점 4점만을 획득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지만, 크리스 서튼은 이번 주말 경기에서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또 다른 점을 찾아냈다. 실제로 BBC 606에서 서튼은 메디슨이 파울을 얻으려고 뛰어드는 동안 메디슨의 일부 연극적인 행동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서튼은 메디슨이 훌륭한 선수이긴 하지만 이런 측면은 없어져야 하며, 이런 비열한 전략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신의 실력을 믿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서튼은 메디슨의 다이빙을 지적했다. 전문가 서튼은 메디슨이 뉴캐슬과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연기력에 대해서 자신의 평가를 공유했다. 이번 주에 시뮬레이션 위너는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그건 메디슨입니다. 그는 훌륭한 선수이고 훌륭한 축구를 하고 있지만 다이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메디슨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그들은 발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메디슨은 다이빙을 연기했고 그는 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라고 서튼은 말했다. 이런 소식에 더 부트룸은 코멘트하기를, 메디슨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다. 메디슨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환상적인 선수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준 지가 꽤 되었다. 메디슨은 얼마 동안 최고의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이번 여름 유로 2024에서 잉글랜드 스쿼드에 들어가지 못했고, 메디슨은 분명 최고의 모습으로 복귀하고 싶어한다. 그렇지만 항상 그러한 노력은 메디슨에게는 절박함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는 다이빙에 의지해야 했다. 그리고 로이킨 역시 뉴캐슬과 경기에서 메디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 서튼이 말했듯이 메디슨은 다이빙하는 메디슨 자신보다 훨씬 나은 선수이다. 그의 재능은 그가 좋은 컨디션일 때는 경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데 파울을 유도하거나 다이빙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 메디슨은 토트넘에서 활약해야 한다. 이번 시즌 초반 지금까지 기대 이하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서튼이 말했듯이 메디슨이 다이빙하는 것을 없애고 다른 분야에서 최상의 모습을 되찾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메디슨 폼 안 돌아오고 있어서 초조해하고 다이빙하고 있다고 평가한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이렇게 메디슨이 절박해서 헐리우드 액션까지 한다고 비난을 받는 가운데 메디슨을 벤치에 앉히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도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엔젤 감독은 큰 결정을 내려서 주급 17만 파운드를 받는 선수를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에서 빼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24-25 시즌을 어렵게 시작했는데 9점을 얻을 경기에서 승점 4점만을 얻었다. 엔제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이번 시즌 초반부터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뉴캐슬과 경기에서 토트넘은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토트넘은 냉정하지 못했고 놓친 기회를 후회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토트넘의 경우 이번 시즌 첫 번째 A매치 휴식 기간이 생겨서 시즌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다. 하지만 휴식 후에 토트넘은 홈에서 아스날과 북런던 더비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엔제 감독은 앞으로 약 10일 동안 그 경기에서 큰 변화를 주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엔제 감독은 아스날과 경기에서 메디슨을 빼야 한다. 부상 복귀 이후에 2024년 메디슨에게는 정말 힘든 한 해 이미 증명이 되었는데 그는 최고의 폼을 찾지 못하고 있다. 레스터 시티와 경기에서 긍정적인 징후가 있었지만 메디슨은 다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뉴캐슬과 경기에서 메디슨은 약해 보였고 토트넘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가운데 완전히 비효율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심지어 로이킨도 뉴캐슬과 경기에서 메디슨의 성과에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다. 메디슨은 뉴캐슬과 경기에서 82분 뛰었고 70번의 볼터치를 했지만 20번의 공을 빼앗기면서 점유율 손실을 이끌었고 2개의 키패스밖에 못 넣었고 참고로 손흥민 선수는 3개를 넣어주었죠. 1개의 경고를 받았고 정확한 크로스가 6개 중에 1개밖에 나오지 않았고 드리블은 2번 시도해서 모두 실패하면서 드리블 성공률 0%였다. 그리고 메디슨은 뉴캐슬의 결승골을 만든 조 엘링턴을 막는데 실패했고 메디슨을 벗긴 조 엘링턴은 머피에게 공을 패스해 주었고 공을 받은 머피는 이사크에게 도움을 기록했다. 아스날과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토트넘의 어려운 뉴캐슬 원정에서 의미 있는 경기를 치렀지만 메디슨과 같은 경험이 많은 선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라고 메디슨 못하고 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더 부트룸은 코멘트하기를 베리발은 이미 토트넘에서 선발로 뛸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프리시즌에 베리발은 엔제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젊은 베리발은 스웨덴 국가대표에 처음으로 소집되었다. 하지만 베리발은 이미 토트넘에서 선발 출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베리발이다. 베리발은 메디슨에 비해서 확실히 앞서는 점 하나는 그의 신체 능력인데 18살의 베리발은 경기장에서 훨씬 더 인상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베리발에게는 실망스러운 점은 경기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시즌의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결정은 확실히 엔제 감독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면서 현재 메디슨이 못한다면서 아스날과 경기 메디슨 빼고 베리발 넣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말한 부트룸이었습니다. 더 부트룸의 말대로 엔제 감독이 결정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메디슨 못하고 욕심만 부리니까 이참에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대로 현재 토트넘은 프리킥 쟁탈전으로 미쳐버린 상황인데요. 규율도 없고 서로 자기가 차겠다고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영국 매체에서 프리키커를 손흥민으로 바꾸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고 보고서에 따르면 손흥민은 뉴캐슬과 경기에서 엔제 감독에게 조언을 구하는 이상한 순간이 포착되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는 뉴캐슬과 토트넘과 경기에서 후반전에 이상한 순간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포로와 메디슨이 프리킥을 누가 차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토트넘의 프리킥은 누가 차야 할까? 골드 기자는 토트넘이 뉴캐슬 박스 밖에서 위험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었을 때 포로와 메디슨이 모두 그것을 차고 싶어 했고 그들 사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 경기 이전까지 토트넘은 세트피스에서 모두 영리한 루틴을 보여주면서 손흥민에게 짧은 패스를 주는 패턴으로 빠르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밀어넣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번에 메디슨과 포로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토트넘 주장은 벤치에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드라고시니 코치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엔제 감독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때 엔제 감독은 한 손에 두 손가락을 펼치면서 포로가 공을 차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 포로가 프리킥을 찾고 크로스바 위로 공을 날려버렸는데 그로 인해서 토트넘은 더욱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내내 직접 프리킥으로 골을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메디슨이 아직까지 토트넘 소속으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프리킥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에 스포츠 앨범 코멘트하기를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프리킥 루틴 자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누가 프리킥을 차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페드로 포로와 메디슨 모두 최근 직접 프리킥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하면서 스퍼스 앱은 포로, 메디슨 둘 다 프리킥 못 차니까 다른 선수가 차야 한다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프리킥 골을 잘 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와 메디슨이 둘 다 프리킥을 못 넣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차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스퍼스 웹이었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프리킥을 두고 싸우는 영상을 확인해 보면 포로, 메디슨 이놈들은 동네 축구에서 대장놀이 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주장 손흥민 선수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면서 팀의 기강을 잡아줬으면 하고 팀의 분란을 일으키는 메디슨에게 부주장직을 박탈했으면 좋겠는데 영국 현지에서도 3경기 만에 메디슨 벤치에 앉히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엔젤 감독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